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힌두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역시 인도와 관련된 단원이고, 우리 인도 저번 시간에 이제 예전에 브라만교 배웠었죠? 그 다음에 불교 나왔었고, 그 브라만교의 어떤 특권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제사의식, 거대한 복잡한 제사의식에 이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굉장히 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걸 강조했던 불교가 나왔었죠. 오늘은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라는 종교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뭐 모든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종교자. 자, 일단 힌두교. 힌두교는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입니다. 약 10억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믿고 있고, 여기서 잠깐 그러면 궁금하겠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누군지. 첫 번째는 크리스트교입니다. 한 20억 명 정도 이제 믿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약 16억 명 정도. 이제 힌두교는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고, 힌두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인더스 강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라는 뜻 자체가 이 인도의 종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 힌두교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세 명의 신이 중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알려져 있는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비슈누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파괴의 신이라고 하는 시바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바가 타고 다니는 동물이 이 소입니다, 소.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소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이제 소를 이제 죽이지 않는다, 이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런 종교에서 사실 금기시하거나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동물들에는 이런 종교가 관련이 있는데, 이 종교가 이런 동물들을 어떤 특정 지어서 이제 숭배하거나 금기시하는 이유는 그 사회의 어떤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이 인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습하고 덥고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 소를 숭배하는 이유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종교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서 소를 죽임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 소를 보존함으로써 이제 소가 농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관습이 만들어지고, 그런 관습에 때문에 이제 종교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굽타 왕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이렇게 배웠었죠. 이제 쿠시안 왕조는 이후에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게 밀려서 점점 쇠퇴해지면서 인도가 분열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분열된 인도에서 이제 생겨나게 된 게 굽타 왕조이고, 4세기 초. 여러분, 이런 세기라는 단어가 역사에 많이 나오죠. 세기, 여러분이 언제를 가리키는지 용어인지 알아야겠는데, 4세기 초라고 하면 3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300년대 초반에 이런 식으로 영토가 확장되면서 굽타 왕조라는 것이 성립되게 되었고, 6세기에는 이제 이 에프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의 침략으로 쇠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프탈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인데, 이 위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이 굽타 왕조를 파괴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인도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쿠시안 왕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전부 중국과 이 유럽, 로마의 어떤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던 나라들이죠. 이 굽타 왕조의 멸망도 로마와 관련이 있는데, 이 로마가 이런 중개무역을 하는 이 굽타 왕조랑 무역을 하다가 로마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굽타 왕조와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무역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 이득에 큰 손실을 입으면서 이제 굽타 왕조가 쇠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는 거지 시험에 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굽타 왕조에서 힌두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불교 배웠을 때 불교가 그런 브라만교의 어떤 비판받는 점을 이용해서 불교가 크게 확산되었죠. 자, 브라만교도 이제 크게 소외받다가 이제 스스로 내부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일단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던 제사를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이제 신의 어떤 계시나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행이나 명상 같은 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브라만교도 이제 종교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굽타 왕조 시기에는 이 브라만교, 변화해가는 브라만교와 다양한 토착 신앙을 합치면서 이제 힌두교라는 어떤 종교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만교, 이 브라만교가 이 다양한 토착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종교가 힌두교이기 때문에 브라만교의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라는 원래 이제 이 아리아인들이 인도 문명을 정복하고 만들어낸 신분 제도, 카스트 제도였고, 역시 이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나온 종교가 브라만교죠. 그래서 힌두교 역시 이 카스트 제도에 따른 의무 수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각 종교 각 신분 계층별로 해야 될 일이 다 정해져 있죠. 글자가 깨지네. 여기 위에는 만우 법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우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각 카스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면, 브라만이라는 가장 상위 계층은 이제 베다는 이 브라만교의 경전입니다. 경전, 이걸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제사를 치르고 주관하는 일,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만우 법전에 모든 것이 다 규정되어 있고, 이걸 이제 카스트를 충분히 수행하면 이제 다음 삶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이 만우 법전이라는 것이 이 카스트에 따른 각종 생활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이 힌두교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각종 힌두교의 교리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대표적인 어떤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굽타 왕조 시기에 힌두교가 크게 퍼지면서 굽타 왕조 국가적으로도 이 힌두교를 굉장히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크게 확산되게 되었고, 자, 이 시기에는 이제 다양한 인도의 어떤 고전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문학적으로도 산스크리트 문학, 이 인도의 예전 어떤 언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 예전의 이 언어를 활용한 어떤 문학들이 발달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어떤 책 이름입니다.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굉장히 선생님도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적으로도 우리 간다라 양식, 저번 시간에 우리 쿠시안 왕조 시기에 이제 그리스의 색깔이 섞여 있는 어떤 새로운 예술 양식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게 간다라 양식이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도 고유의 특색을 넣은 굽타 양식이라는 것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 수학과 천문학, 이제 이 0이라는 이제 숫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주율을 통해서 지구 둘레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도 여기서 이제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현대의 숫자들이 다 인도에서 아라비아를 거치고, 아라비아에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에서 발전된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숫자고,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를 흔히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인도에서 비롯된 숫자라는 것,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선생님이 링크로 이제 퀴즈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더 편할 것 같아서 댓글에 확인해서 여러분이 링크 들어가서 이제 문제 풀어보고 오고, 조만간 이제 문제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이제 공개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각 반에 이제 결석하는 친구들 있죠. 역사 시간에 결석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도장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역사 시간에 결석하게 되면 항상 선생님 찾아와서 선생님 저 시험 못 친 거 치겠습니다 하고 시험 치고, 그 다음에 활동지,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활동하죠. 그 활동지를 받아가서 스스로 채워오면 도장 찍어주니까 결석한 친구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 찾아와서 선생님 저 저번 시간에 뭐뭐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이 못 받은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